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총 3개 챕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해서 소위 이름하여 실거래가 신고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 될 테고, 세 번째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총 3개 영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한 주제가 1년에 3문제 내외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 한 문제 나올 때도 있었는데 보통 한 문제인데 작년에 2문제인가 구성이 돼서 많이 나왔었고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서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양이 아주 많습니다. 단순해 가야 돼. 제일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 자, 매매 계약하고요,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거,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과 공급 계약은 어떻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매매 계약, 공급 계약. 이렇게 외우시면 다 게임 끝나요. 중간에 수식어를 보시면 안 돼. 엄청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올 텐데,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다. 그래서 증여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은 지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바꾼다고 지금 보도로 나와 있는데 법은 개정이 돼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첫 번째 포인트, 매매계약, 신고계약, 공급계약이라고 하는 건 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걸 읽으시면 안 돼. 그냥 단순하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7년 동안 3문제가 구성이 돼서 2년에 한 번꼴로 나오는 파트, 매매계약,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두 번째 이슈, 신고 의무자 등 신고에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자, 요 얘기를 하려면 저거부터 가야 돼요. 자, 지금 확인 설명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비교해서 출제하니까 확인 설명서 보게 되면, 자, 대상 물건의 표시, 관리 관계,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 이게 하나의 카테고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대장,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거, 대상 물건의 표시, 등기상 증명서 등을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것을 바로 관리 관계, 그다음에 공법상 이용 거래 규제, 이런 게 있겠고요. 그다음에 입관비라고 하는 거, 세트로 가는 거죠.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 설명하는 영역이다. 해서 입관비에서 입지 조건은 도접 때부터 시작을 해서, 토지는 도접 때, 비주거용 건축물은 주차장 추가됐었고요. 주거용 건축물은 거기다 추가적으로 교육시설과 판매 및 의료시설 등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 관리에 관련해서 토지에 있어서는 관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비선호시설, 비주거용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외에 돈 얘기 2개 나와 있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이런 것들이 확인 설명서의 내용,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이에 대해서 실상평가는 세부 확인사항이라고 봅니다. 한편 비교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거래계약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 자, 거래가 뭐냐 했을 때 권리 이전을 의미한다. 그래서 권리 이전의 내용하고요. 그럼 이제 돈 줘야 되죠. 거래 금액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거래 예전 금액이라는 게 확인 설명서의 내용이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 금액, 최근에 조건 기한도 간간히 구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요 이슈가 됐던 것이 확인 설명서의 교부 일자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거래 계약서의 내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는 실제 거래 계약이라고 하는 거, 실거래가를 신고를 해야 된다. 나머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의 인적사항, 이게 포인트. 자, 중개업자가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했을 때는 개공의 인적사항, 사무소, 이런 내용들을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입력을 해야 된다. 만약에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때는 뭐라고요?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자, 지금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이게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포인트, 출제비의 가능성은 좀 낮고요. 세 번째 가야 될 게 신고 의무자라고 하는 것.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의 내용, 이것도 무조건 한 문제짜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파트를 갈 때는 대가리 따서 몇 개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해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건축, 실부, 총부라고 하는 거, 관리 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플러스가 나오게 되는 것이 총 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이때 뭐라고요? 총 실제 거래 가격 나오게 되면 다
부가가치세 포함 더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외우십시다. 자, 밀당 얘기는 권초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실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총부라고 하는 것 이렇게 가야 되고 처음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다시 여기는 아예 답을 먼저 외우고 들어가야 돼. 겁나 중요한 주제가 권초, 실부, 총부. 내용은 아직 설명 안 드렸어. 권초, 실부, 총부라고 해서 다시 갑시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나머지는 부차등 얘기고, 자, 입주권 거래함에 있어서, 자, 여기다가 권리 가격과 추가 부담금의 합계 금액을 기재를 한다라고 해서 이 권리 가격이라는 게 재개발, 재건축 조건의 지위의 가격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관리 처분의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뭐가 나와요? 분담금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재개발 조건의 지위인 상태, 아직 분양권 넘어가기 전 상태에서 하는 게 만약에 입주권을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권리 가격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추가 부담금에서 권추는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게 된다. 그리고 입주권 매매를 했을 때 거래 금액란이라는 데를 찾아가지고 실부라고 해서 실제 거래 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해서 요게 바로 실부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럼 논리구조가 이런 식이야.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가 5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 분담금 5천만 원 내기로 돼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자산 가치가 이 정도라고 조합원의 지위가 5억짜리였었고 부담금 5천 내기로 돼 있다. 그러면 먼저 입주권 매매를 했을 때 관리 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 해서 자, 지금 입주권 매매를 함에 있어서 관리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을 입력하는 란이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거래 금액란이라는 것을 찾아가지고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 거래 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하는 금액. 자, 볼까요? 자, 5억 정도의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라고 하는 게 5억 가치가 있고 5천만 원의 분담금을 부담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팔 때 딱 5억 5천에 팔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피를 붙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만약에 6억 박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5천의 부담금을 떠안기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거래 금액란 내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거 6억에 사고 팔았고요. 그 다음에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5천을 빼서 이 5,500이라고 거래 금액란에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총 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공급계약, 전매계약 등을 함에 있어서 이게 이제 분양권 전매 등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때는 총 실제 거래 가격에서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공식으로 외우고 들어가시면 이 파트에서는 거의 시험 문제에서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파트는 권추, 실부, 총부라고 하는 거죠. 요거 관련해서 기억하실 주제가 우리가 확인 설명서 관련해서 논의했던 주제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무조건 부가가치세 제외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일하게 부가가치세 포함되는 게 뭐라고요? 총부라고 하는 거. 총 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표현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권추 플러스 실부 마이너스 총부는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렵고 까다롭고 더럽게 힘들어. 근데 아예 무식하게 권추, 실부, 총부라고 하는 걸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죠. 권추, 실부, 총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순서로 가고요. 나머지 잡다한 얘기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고 하는 거 뒤에서 보겠지만 개공이 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란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거래 당사자가 다수다, 즉 지분으로 거래가 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지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표시를 해야 된다.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두 번째요. 외국인의 경우 용도하고요. 국적이라고 하는 거. 매수 용도와 국적을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서 보겠지만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뭘 해야 된다? 매매계약,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뒤에서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제가 뒤에서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거래에서 이슈가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한두 번 보면 국적과 용도를 표시를 해야 된다. 중요치 않아? 중요치 않아. 자, 세 번째. 투기 과열지구에 소지한 주택으로서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 조달계획, 입주계획 버립시다.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거래 금액란이라고 하는데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 금액을 적는다. 그리고 포인트 부가가치세 제외. 그래서 무조건 다 부가가치세 무조건 제외라고 그래서 어디가 됐든 다 부가가치세 제외가 될 텐데 유일하게 총 실제 거래 가격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어떻다? 그때는 부가가치세 포함. 유일하게 부가가치세 포함했던 게 뭐라고요? 바로 총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렇게 흘려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문제 줄 때 거저주는 문제 집합 건축물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집합 건축물을 거래함에 있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전용 면적을 적도록 한다. 그 밖의 건축물은요 연면적인데 뒤에는 포인트가 되지 않아 집합 건축물은 어떻다? 전용 면적을 적는다. 그럼 이제 틀리게 구성하려면 집합 건축물 연면적을 적는다 라는 식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 밖의 건축물이 뭔가요? 자, 아파트 같은 걸 제외한 단독주택 이런 것들 의미하게 될 텐데 상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쫓아갈 필요가 없어. 자, 바로 집합 건축물. 자, 집합 건축물은 어떻다? 전용 면적을 적는다. 뒤에서 보면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가 이 문제를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입주권하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의 매매 관련해서 분양권은 분양 금액인데 별 의미 없어. 내일 것도 없고 지분이 짧아서 포인트가 안 돼. 자, 그저 암기하실 게 뭐라고요? 권추, 실부, 총부. 이게 제일로 어렵고 제일 황당하고 제일 버겁고 그래서 공식으로 권추, 실부, 총부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돼. 권추, 실부, 총부라고 하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자 권리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의 합계 금액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급여 쟁점으로서 입주권을 매매했을 때 종전토지란 재개발조합원의 종전토지란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종전토지에서 기재한다. 분양권은 종전토지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분양권 매매를 할 때는 종전토지라니 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삼성에서 아파트 내가 분양을 받았어. 그럼 종전토지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사게 되면 종전토지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건 답 안 돼요. 그냥 깔아주는 거고 굳이 구성하면 분양권은 분양금액 끝내버리고요. 모든 얘기가 입주권 매매와 관련해서 여기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정말 어려워요. 권추, 실부, 총부. 일단 외우고 시작해야 돼. 권추, 실부, 총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걸 갖고 막 소설들 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써가지고 사람들이 멘붕이 와버려요. 이 파트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권추, 실부, 총부라고 하는 개념을 기억을 해 주실 것. 자, 그리고 나서 검토 드리게 될 게 아까 봤던 거에 총 실제 거래 가격 나오면 어떻다?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조건 기한이 있으면 당연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도 조건 기한을 적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서 개공이 신고를 하는 경우는 개공의 인적사항 등을 어떻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입력을 해야 된다. 개공의 인적사항,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등을 가리켜서 개공의 인적사항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직접 거래를 한 경우, 거래 당사자간 직접 거래가 있을 때는 인적사항 이런 것들 개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개공의 인적사항 등은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죠. 서명 또는 날인 따로 외우는 거 아니야. 서명 및 날인 두 가지 있었죠.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얘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하는 거 해서 큰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이라이트 주요 이슈가 됐던 게 집합 건축물의 경우 바로 전용 면적을 적는다. 중간중간에 다 부가가치세 제외라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 매매에서 건축 실부 그 다음에 같이 묶어서 볼게 총부라고 해서 이게 주요한 이슈 조건 기한이 최근 한번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자, 또 하나의 출제 포인트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 개공의 인적 사항 등을 어떻다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 방법 무조건 한 문제가 구성되는 영역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알면서 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아야 되는 것이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라고 해서 자 일단은 만약에 개인 간에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했을 때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굳이 개념을 잡게 되면 자 어디에다 신고냐?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이때 신고관청은 시군구청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여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관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주의하시오. 이렇게 자 주소지 아니야. 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무슨 얘기야? 서초에 사시는 분이 과천에 있는 따자 이 부동산의 매매계약, 공급계약을 안양에 사시는 분과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된다? 과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소지 아니고요.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다가 어떻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슈가 되게 될 게 지금 이제 또 공동신고는 시험에 안 나와요. 원칙이니까 단독신고 경우에 수 답 안 되는데 일방의 신고를 거부했을 때 단독신고할 수 있고 국가, 지자체 등은 어떻다? 직접 단독으로 신고를 한다. 근데 답 안 돼? 답 안 되니까 쫓아가실까? 안 돼. 그래서 일단 여기서 논의 포인트는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개공이 신고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야. 개공이 신고할 때. 자, 우리가 앞에서 거래 당사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다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작년에 60일이다 30일로 이제 개정이 된 사안인데 숫자 안 중에 숫자 전혀 안 중요해. 자, 그래서 지금 개공이 문제가 돼.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법 개정됐어요. 자, 오타가 있네. 30일 내. 자, 포인트 뭐라고요?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걸 맨날 장난칠 때 중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하면 틀린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 굳이 쟁점을 삼자면 이 많은 얘기의 결론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해야 된다. 어떤 경우 앞에서 매매계약,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공동중개하면 공동신고를 해야 된다. 큰 쟁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라고요?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이라는 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자, 신고서의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포인트 뭐라고요? 제출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제출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제목을 달아놔서 단독 제출이라고 미리 답을 달아놨습니다. 자, 다시 가볼까요? 지금 자, 거래 당사자 간 개공을 통하지 않고 거래가 매매계약, 공급계약이 완성이 됐을 때 어떻게 해라?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원칙적으로 어떻다?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 물론 국가, 지자체, 일방이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다 치고 다시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얘기하고요. 공동으로 제출한다는 얘기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제출할 때는 법에서 공동으로 제출한다는 말이 없어. 근데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맨날 뭐라고 장난쳐? 공동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 굳이 두 사람이 뭐하러 가?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의미상 뭐가 된다? 단독 제출이라고 통째로 아예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항상 공동신고, 자 가십시다. 공동신고 의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출을 할 때 공동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해석상 단독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근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공동신고랑 헷갈리게 하려고 공동 제출이라고 말장난을 한다고요. 그게 아예 통째로 미리 알고 가야 돼. 제출은 아예 그냥 외울 때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뭐야? 단독 제출해도 무방하다. 이 망하려면 공동신고 때문에 꼬이는 거야. 이게 말이 꼬여버리는데 제출은 어떻다? 단독으로 제출해도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제출된 쟁점 안 되고요. 서명 또는 날인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자, 지금 제출이라는 표현 앞에는 공동 제출이란 말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해석상 어떻다? 단독 제출도 무방하다. 공동 제출도 무방하다. 근데 문제를 구성할 때 공동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틀린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제출 아니다. 공동 신고 그러나 단독 제출이라고 이렇게 가야 돼. 굳이 공동 제출하겠다는 거 그걸 말릴 일은 아닌데
자, 단독 제출에도 무방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공동신고라는 착각을 유도하려고 공동 제출을 해야 된다. 이따로 장난을 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가 있게 되면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것을 즉시 발급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큰 쟁점 안 되는데요. 나중에 이슈가 되게 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거민이라는 얘기. 이 문제 또 이것도 답이 되는 주제지. 자, 원래 거민 얘기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르게 되면은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계약서 판결문에다가 거민이라는 도장을 받아서 어떻다 등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갑소유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완성이 돼서 이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고 을은 갑에게 어떻다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들끼리 자, 매매 계약자 체결하고 대금 지급하고 등기소 가서 소유권 이전기를 확 넘겨줘 버리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 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했을 때 60일 내에 바로 취득한 사람 매수는 어떻다? 취득세 내야 되고요. 양도소득세도 또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사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겁니다. 근데 얘들이 지들끼리 매매하고 지들끼리 등기소 가서 고요히 아무 얘기 없이 등기까지 맞춰버리게 되면 어떻다고요? 세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어. 어렵단 말이야. 추적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들이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때는 항상 계약서 원칙적으로 어떻다? 검인이라는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고 이렇게 검인이라는 도장을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소유권 이전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어서 신고 필증의 교부가 있게 되면 시군구에서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 검인 도장 찍을 때 뭐 하려고 검인 도장을 찍게 하는 거냐면 시군구에서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그럼 세금도 받아야 되고 등등등. 그래서 거민이라고 하는 거 원래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지자체에서 이걸 알고 있다. 거래 금액 얼마인지 다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굳이 또 계약서에 지저분하게 거민이라는 것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중에 묶어서 증 있으면 어떻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토지거래 허가증,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있으면 어떻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얘는 나오면 답이 되는 거야.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 파트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신고 의무자라고 하는 공동신고가 원칙. 물론 시험에 나온 국가 지자체 일방의 신고를 거절했을 때 단독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리고 첫 번째 이슈 어디에 신고하느냐? 중개사무소 소재지 아니고요. 주소지 아니고요.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이게 첫 번째 이슈. 맨날 이게 장난칠 때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부동산 사무소,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서 틀리게 뽑아주는 케이스. 공동신고 뒤지게 외웠더니만 이 망할 놈들이 공동제출이라고 장난을 치게 된다. 그래서 자, 제출은 어떻다? 단독 제출. 아예 통째로 그냥 시험용이니까 단독 제출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민 있게 되면 어떻다? 자, 바로 다시 자, 신고 필증이 있게 되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세 가지 공부하셨습니다. 키워드 다시 바로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이라는 게 첫 번째 이슈. 그 다음에 자, 제출은 어떻다? 단독 제출. 세 번째, 증 있으면 어떻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거의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어렵게 하나 나왔어요. 자, 정정 신청하고요. 변경 신고라는 주제가 있게 됩니다. 정정 신청 보니까 잘못 기재된 경우 어떻다? 정정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 어떻다? 변경 신고라고 하는 거. 부동산 거래에 신고했단 말이에요. 계약이 체결됐는데 중간에 계약 내용이 바뀔 수가 있다. 그래 변경 되게 되면 어떻다?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정정, 잘못 기재를 했다, 오타를 냈다. 그러면 어떻다? 이때는 정정 신청이라는 것을 하도록 합니다. 최근에 어렵게 구성이 됐는데 하여튼 요거 한 10년 동안 2번 구성이 됐었고요. 어려운 문제는 못 풀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잘못 기재된 경우 어떻다? 정정 신청, 변경된 경우 어떻다? 변경 신고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과태료 관련해서 28회 29회인가 2번 나왔었지.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아니했을 때 일단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사안에 대해서 사진 신고를 하더라도 감경 면제를 할 수 없다 해서 과태료 사유가 더럽게 많습니다. 외울 수가 없어요. 하도 복잡해서. 근데 그 과태료 중에서 처주길로 하나입니다. 자, 서류 제출,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공인중개사법에서 과태료 얘기 있었습니다. 500하고 100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가장 큰 거, 작은 거 이런 식의 문제도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파트에서는 출제 이슈를 삼는 게 뭐냐면은 가장 처주길 놈이 누구냐, 가장 과태료가 센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내용도 볼 것도 없어. 무조건 이 파트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 문제를 구성할 때는 지금까지 7년 동안 2번 구성했고요. 그냥 모든 문제가 틀리든 맞든 다 뭐야?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뒤에서 문제 가지고 보실 텐데 한 번은 금액을 틀리게 표시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또 한 번은 틀린 걸 고르시오. 자, 이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허위로 제출한 점점점 했던 애가 자진 신고했을 때 감경 면제될 수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아내. 왜? 나머지 애들은 감경 면제가 될 수가 있거든. 근데 너무 복잡해서 법조문을 들여도 외울 수가 없어. 숫자가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기억할 게 뭐라고요?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서는 뭐라고요? 3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벌칙은 무조건 뭐만 가지고 구성하고 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 이거를 더 이상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 3문제 내출제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10개, 20개, 30개 한다가는 나중에 양 때문에 치여서 죽어요. 그래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이 정도가 부동산 거래 신고. 자, 이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쉬운 거 가십시다. 이것도 한 문제짜리야. 정확히 외워야 돼. 매매 계약, 공급 계약 어떻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다. 첫 번째 출제 포인트. 매매 계약, 공급 계약 어떻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다. 출제도 더럽게 많이 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왜? 앞에서도 보면 길기 때문에 얘기 읽다가 당해요. 그래서 매매 계약, 공급 계약 이게 첫 번째 출제 이슈. 두 번째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내용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 그리고 아까 우리 개공의 인적상, 상원이, 주소, 성명 뭐 이런 것들 바로 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개공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라. 이 문제는 과거의 문제 배우면은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 설명서 내용과 비교하는 형태 문제가 과거 한때 유행했던 문제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슈라고 할 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 방법. 자 최소 한 문제 무조건 구성되고 많으면 2문제까지 주요한 이슈들. 지분 거래 당사자가 다수일 때 지분 표시해야 된다. 외국인일 때 용도하고 목적, 국적 등을 표시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거래 금액란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 각각의 거래 금액을 적는다. 부가가치세 제외. 부가가치세 포함은 총 실제 거래 가격 들어가면 어떻다? 부가가치세 포함. 그리고 쉬웠던 거 집합 건축물 어떻다? 전용 면적을 면적란에다 적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실부 나와야 되죠. 자 분양권 매매는 별로 쟁점이 안 되고요. 입주권 매매에 있어서 권리 가격 플러스 추가 부담금, 실제 거래 가격 마이너스 부담금, 그 외에 종전 토지란에 표시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총 실제 거래 가격이라는 표현 나오면 뭐야? 자, 부부 유일하게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확인 설명서도 그렇고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도 다 부가가치세 제외인데 유일하게 부가가치세 포함이 되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총부라고 하는 거. 조건기한 최근에 한번 구성이 됐었고요. 그리고 개공이 신고를 하는 경우 개공의 인적사항도 다 표시를 하도록 한다. 서명 또는 날인 별로 쟁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신고 의무자 주로 개공이 될 때가
관청에다 출제 포인트. 어디다 신고한다?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자, 근데 이제 신고 의무자 할 때 공동 신고란 말이 간간히 있는데 시험 지문엔 단독 신고만 출제가 되게 된다. 거의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돼야 되는 것이 제출. 이게 더 이렇게 짜증나는 거야. 알면서 당하는 거야. 공동신고, 공동제출 아니야. 공동신고, 단독 제출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 아예 외워야 돼. 공동신고, 단독 제출이라고 하는 거. 계약 체결부터 30일 내 제출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공동신고, 단독 제출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얘도 나오면 답이 되는 주제. 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증 있으면 어떻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거래허가증,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있게 되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정정 신청 잘못 기재된 경우,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 그러면 과태료 관련해서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관련해서 사고 치게 되면 3천 이하 감경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가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한 주제에서 이 파트에서 평균 1년에 한 두세 문제, 세 문제 가까이 출제가 됩니다. 잠시 그러다 문제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